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듀교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들고 나오신 이 합격 사례는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은 되는데. 네, 짐작되시죠? 짐작은 되는데 이게 합격하기가 조금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5.7이고요. 예. 3학년 2학기 내신 공부는 안 하셔서. 아. 졸업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아래쪽이죠. 아,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그렇고, 내신 성적을 봐도 그렇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 학생은 한 우물만 팠습니다. 예. 한 우물만 파더라도 내신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가 누적되니까 이제 저렇게 숫자가 나왔고, 예. 모의고사와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죠. 예. 예, 굉장히 전략적인 친구였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료를? 수도권 일반고에 매우 전략적인 남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얼마나 전략적이었냐면 이미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꿈을 꿨니? 그랬더니 2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을 가면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즉 이 수도권에 있는 이 광역시인데 어딘지 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사립대가 하나 있습니다. 명문대죠. 그 학교를 목표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신 구조와 모의고사 구조를 자기가 봐도 자기가 갈 길은 오직 하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진학 꿈을 세운 그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오직 수능 수학과 그 다음에 논술 준비만 한 거죠. 예. 수리 논술 준비만. 과학 논술은 또 안 됩니다. 수리 논술만 오직.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도 심하게 판 학생이죠. 예. 근데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학문의 베이스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되면 나머지가 좀 끌려오는 특징은 있죠. 이렇게 했고요. 이미 만났을 때 논술학원을 거진 1년을 다닌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고 입시가 진행될 때까지 저희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가게 하면 반드시 50회 쓰고 첨삭받고 다시 쓰고를 시키거든요. 이걸 이 약속을 끈질기게 지켜낸 학생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넘겨보면 5등급 학생이 인생 역전이네요, 완전히. 예, 인생 역전인데 제가 상담을 잘했다기보단 본인이 느끼고 준비해왔던 것이 맞았던 거죠. 서로 이제 서로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그런 전략적 태도가 그 학생에게 성공을 가져온 케이스죠. 저희가 잘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논술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 많고 먼 과거에 이제 대치동 유레카에서 서울대 경영을 중심으로 한 대표 강사를 했으니까 제가 논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설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이미 충분히 준비돼서 제가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만 집요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과학 논술도 없고 수리 논술만 하는 대학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학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항공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 여기가 수능 체제 없고 과학 논술 없고 수리 논술만 하는 케이스죠. 이 학교들은 뭐 경쟁률 장난 아니잖아요. 네,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한 그 수도권 광역시를 대표하는 명문 공대가 있는 학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6개 다 응시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꿈꿨던 대학으로 갔습니다. 아주 특이한 친구죠. 뭐 어디 쪽으로 갔는지 뭐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 그 아이 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누구나 이제 본인이 저희가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3가지, 4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누구나 또 한 가지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런 이제 전략으로 좀 짜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표님처럼 좋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 만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첨언을 한다면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학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2등급이니까. 그렇죠. 네. 수리 논술도 아주 탁월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렇죠. 목표 대학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섰으면 한 곳에 꽂아라 자기를.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수준을 확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등급 대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면 혹시 가장 많이 쓰는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로 뭐 한양대? 네, 1등 한양대 맞습니다. 예. 2등은 혹시? 2등은 마주대? 인하대? 아니요, 그렇게 안 갑니다. 1등 한양대고요, 2등 경희대고, 3등 중앙대. 그렇게요. 근데 재밌는 건 6등급 대학생들도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학생들 지원 1등 대학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 학생들 똑같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합니다. 예. 1등이 한양대고요, 2등이 성균관대고, 3등이 경희대, 4등이 중앙대.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과 이 학생의 차이입니다. 이 학생은 애초에 자기 목표를 그 대학에 두고 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죠. 현실성 있게. 예, 현실성. 현실에 가깝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토당토하는 목표를 세우고 맞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꾸고 있는 꿈이 현실인지 정말로 꿈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성공의 포인트는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이 220개잖아요. 그럼 논술을 보는 대학도 굉장히 많잖아요. 30여 개 대학이. 뭐 지금 이제 없어지겠지만 올해 고3까지는 있죠. 적성고사 전형. 그러면 모든 대학이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경쟁 집단을 잡아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면 설사 자기가 거기에 탁월한 경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실성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수험생이 잘하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서 본인이 간절함.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 학생이 정말 그런 간절함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꼭 저도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렇게 꼭 간절함이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보면. 맞습니다. 입시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수험생활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